우리가 지난 시간에 16페이지까지 배웠던 내용은 고등수학에서 말하는 전부 다 순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개념은 조합이라는 개념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요, 순혈과 조합 문제를 제대로 풀 때는 아예 고등수학을 배워버리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아직 우리 학년 어리니까 거기까지는 선생님이 가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2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순혈과 조합을 선생님이 간단히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한번 들어볼게요. A, B, C, D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의 사람 중에서 선생님이요, 회장 1명 뽑을 거고요, 부회장을 1명 뽑을 거야. 이 4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우선 회장부터 뽑지. 회장 자리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예요. 회장 1명 뽑고 났어. 그럼 이제 부회장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3가지. 그래서 회장과 부회장을 1명씩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12가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뭘 뽑을 거냐면요,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대표 2명. 그럼 대표와 대표 사이에는 서열이 없지. 똑같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2명을 뽑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A와 B를 뽑는 경우, A와 C를 뽑는 경우, A와 D를 뽑는 경우, 혹은 B와 A를 뽑는 경우, B와 C를 뽑는 경우, B와 D를 뽑는 경우. 잠시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적을까? 아예 무식하게 선생님이 좀 보여드릴게요.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경우는 회장 A, 부회장 A와 C, A와 D, B와 A, B와 C, B와 D, C와 A, C와 B, C와 D, 그리고 D지. 요거는 D와 A, D와 B, D와 C. 자, 요 경우밖에 없어요. 맞아? 예. 회장이 얘가 됐을 때 부회장이 얘가 되는 경우. 이래서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세봤더니 몇 가지 경우 되겠습니까? 12가지 경우가 나왔어. 이래서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4 곱하기 3은 12라는 계산이 나왔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요번엔 선생님이 뭔 짓을 할 거냐면요, 대표 2명을 뽑을 거예요. 대표 사이에는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지. 자, 그래서 똑같이 뽑았어. A, B, A, C, A, D, B, A, B, C, B, D, C, A, C, B, C, D, D, A, D, B, D, C 라고 이렇게 뽑았다? 그러면 모두 몇 가지 경우야? 12가지일까? 아니죠. 다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A와 B를 대표로 뽑는다는데 솔직히 B와 A를 대표로 뽑는다고 얘는 같은 케이스 아닌가? 같은 케이스니까 얘는 케이스가 겹치지? 둘 중에 하나 사라져야 돼. 자, 그리고 봤더니 A하고 C나 C하고 A나 어때요? 같은 케이스지요. A하고 D나 D하고 A나 같은 케이스. B하고 C나 C하고 B나 같은 케이스. B하고 D나 D하고 B나 같은 케이스. 여기 있구나. C하고 D, D하고 C는 사실은 같은 케이스지. 중복되지. 그럼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 그래, 순열로 12가지 경우를 뽑아. 그런데 여기에서 2명을 뽑았는데 그게 어때요? 중복되지. 그러면 2로 나눠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요? 우리는 이 개념이 사실은 조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일명 대표 뽑기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은 첫 번째, 뽑는 순수와 관계가 있는 경우죠. 누가 먼저 오느냐, 누가 후에 오느냐가 중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N명이 있으면 그 후에 N-1을 곱해준다 해요. 하지만 뽑는 순서가 관계가 없는 경우, 앞뒤가 사실은 똑같은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바로 요 식을 뭐로 나눈다? 2로 나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할까? 2명 뽑았지? 근데 그 2명의 순서가 없는 거지?
사실은요 얘는 2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2팩토리얼이야. 좀 더 정확한 공식으로. 근데 2팩토리얼이 계산하면 몇이야? 2지. 그리고 중학교 수학에선 팩토리얼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래서 2팩토리얼을 2로 썼을 뿐이야.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알게 되냐면요. 이렇게 2팩토리얼로 공부해두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아. 그럼 순열의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공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맞나? 자, 그런데 대표 3명을 뽑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순열로 구해냈지. 근데 얘를 3명을 뽑을 때 몇 팩토리얼로 나눈다?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요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이요. 곱해지면 순서를 만들어내는 개념이고요. 나눠질 땐 순서를 없애는 개념이야. 팩토리얼을 곱하면 순서가 생기고 나누면 순서가 없어. 근데 얘하고 얘는 순서가 사실은 없잖아. A, B하고 B, A는 같은 거잖아. 그래서 순서를 다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순서가 없어. 그래? 그러면 만들어준 순서를 없애야겠네? 이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왜 있어요? 이거 N명의 학생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뽑으면 뭐라고씩 세워요? 10, 9, 8 세우지 않나요? 맞지? 예. 하지만 대표 3명을 뽑아.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게 세워요? 19, 8 뽑아놓고 어머 3명 사이에 순서가 없어. 3팩토리얼 6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왜 19팔이에요? 회장 자리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아 10명. 회장 1명 뽑았으니까 부회장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9명 이렇게 됐지? 자 요거예요. 그런데 N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뽑아. 회장, 부회장, 총무. 자 대표 3명 뽑아. 똑같이 계산해놨는데 대표 사이에 순서가 없지? 3개 사이에 순서가 없어요. 그러므로 3개의 순서가 없다?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3팩토리얼은 몇입니까? 6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요, 그 밑에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3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아이고, 요걸 아예 이제 보도록 할까? 개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테니까.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사실 어려운 개념이에요. 잘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우리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는 순서와 관계가 있는 경우 어떤 경우야? 회장, 부회장, 총무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이 있는 경우.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2명을 뽑을 때 n-1로 계산한다. 하지만 대표 2명을 뽑는 것처럼 자격이 같은 경우에는 n-1로 계산한 후에 얘네 사이에는 순서가 없어. 2명 사이에 순서가 없어? 2팩토리얼 즉 2로 나눠준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명의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3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에는 3명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이니까 뭐야? 3 곱하기 2에서 6가지 되겠죠? 자, 대표 2명을 뽑을 때는요. 우선 뽑아놓은 상태에서 와 얘네는 순서가 없어. 몇 팩토리얼로 나눈다? 2팩토리얼. 그래서 몇 나온다? 3 나온다. 이렇게 계산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맨 밑에 보도록 하자. n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에는 n-1, n-2 이해되시죠? 네. 하지만 뽑는 순서가 관계가 없는 대표 3명을 뽑을 땐 n-1, n-2에다가 3명의 순서가 없다. 몇 팩토리얼로 나눈다? 3팩토리얼. 그 3팩토리얼이 몇이다? 6이다. 그래서 애들이 얘를 팩토리얼을 모르는 상태에서 2, 6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야, 왜 2명일 땐 2인데 3명일 때는 갑자기 6이 나오지? 4명을 뽑아요. 4명 뽑으면은 몇이 되겠습니까? 4팩토리얼 24지. 분모를 24로 나누어야 돼. 그럼 애들이 이해가 돼? 안 돼? 2, 6, 24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밑에 6으로 기억하지 말고 3명 사이에 순서가 없다.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보도록 하자. A, B, C, D, E
5명 중에서 다음과 같이 학급 위원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식 어떻게 세울 거야? 시작! 5 곱하기 4. 답은 20. 대표 2명 어떻게 뽑아요? 5 곱하기 4. 어머! 순서가 없네. 몇 명 사이에? 2명 사이에. 몇 팩토리얼로 나눈다? 2팩토리얼로 나눕니다. 답은 10. 자, A가 포함되지 않는 대표 2명을 뽑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A 아예 제해버리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A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대표 2명 우선 순서대로 뽑으면 4 곱하기 3. 근데 2명 사이에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몇 팩토리얼로 나눈다? 2팩토리얼로 나눕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온다? 6가지 나온다요. 자, A가 포함된 대표 3명을 뽑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미리 1명 뽑아놓고 대표 몇 명만 뽑아놓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되죠? 대표 2명만 뽑는데 4명 중에서 뭐야? 4 곱하기 3. 순서가 없죠? 몇 팩토리얼로 나눈다? 2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래서 몇 나옵니까? 6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걸 하나 볼 수 있지. 와, A가 포함되지 않는 대표 2명을 뽑는 거랑 A가 포함된 대표 3명을 뽑는 거랑 사실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A가 포함되면요, A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 포함했다고. A를 이미 뽑아놨으니까 얘 신경 쓸 필요 없지? 이제 몇 명만 더 넣어요? A 포함이라니까. 대표에 그냥 A. 대표에 A가 포함돼 있다고. 대표 3명 뽑는데 그 셋 중에 1명 반드시 A래요. 그럼 뽑아놓고 2명만 더 뽑으면 되잖아. 되겠어요? 예. 이걸 또 A, B, C, D에 A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게 뭐죠? 이러면 힘들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유제 10번 문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제 10번 풀어. 다 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자. 자,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소백산, 태백산 5곳 중에서 2곳을 골라 등산하려고 한다. 등산할 산을 고르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여라 라고 문제 나왔어요. 5개 중에 몇 개만 뽑으면 돼? 2개. 2개. 자, 순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열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5 곱하기 4. 어머, 2개 사이에 순서 없어. 어떻게 합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가 돼.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 나왔어요. 야, 내가 이 5곳 중에서 2곳을 골라 등산하려고 하는데 이 산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럴 리는 없겠구나. 붙어 있어서 등산했다가 하산하는 산, 등산할 산과 하산하는 산 2개를 고를 거야. 이러면 이때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땐 뭐가 되겠어요? 5 곱하기 4가 되지. 근데 이거는 문제로 불가능하겠다. 막 설악산에 있다가 하산하기 위해서 날아가지고선 지리산에 가서 떨어지고 이건 곤란하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거리 농구를 하려고 만난 친구 5명이 서로 빠짐없이 한 번씩 악수를 하려면 모두 몇 번의 악수를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학생들이 맨 처음 배울 때 오! 이러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되게 신기한 파트 중에 하나니까 이런 문제요.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바로 뭐냐면요. 5명이 있지. 악수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5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지 악수가 돼? 몇 명 있어야지 악수가 돼? 2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즉 5명 중에서 2명을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계산해 버리는 거야. 뭐가 되겠어요? 5 곱하기 4 몇으로 나눠요? 2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왜? 뭐 순서가 없잖아. 그냥 2명이 뽑혔을 뿐이지. 왜요? 그래. 악수를 해야 되니까. 악수를 하는데 야, 넌 상급자, 나는 쫄병이야, 악수하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대표 위치에서 악수를 하잖아.
그래서 몇 가지 경우, 몇 번 되겠습니까? 총 10번 악수를 하게 된다예요. 조합 문제의 굉장히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지금 순열 조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배울 거니까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맨 위에 여백에 두 줄의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의 필기를 할 거예요. 자, 순열 조합이라는 두 개의 개념에 대해 좀 정리하고 갈게요. 순열 땡땡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순열 땡땡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라고 적어 놓으셨습니까?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자, 조합 땡땡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는 방법의 수. 자, 조합 땡땡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는 방법의 수.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는 방법의 수. 알개를 뽑는 방법의 수예요. 그래서 바로 조합이 뭐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공식 n-1 이런 공식이 순열 공식이고요. n-1에서 얘는 순서가 없어 2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n-1, n-2가 순열이라면 n-1, n-1을 3팩토리얼로 나눌래. 이게 바로 조합 공식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몇 페이지를 볼 거냐면요. 20페이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의 10번 문제 우리 좀 같이 풀어볼 거야. 20페이지의 10번 문제 유형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의 길이 있다.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 지점을 거쳐서 B 지점까지 갈 때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가장 짧은 거리로 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갔다가 빙빙 돌다가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가로로는 4번 움직일 거고 세로로는 3번 움직여서 우리는 즉 7번 움직여가지고 B에 도착하는 걸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는 A에서 P를 거쳐 B 지점까지 가는 거야 라고 해놓고 우선 뭐에만 집중해?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중학생들이 배우는 방법. 자, 11 적어.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하나지. 여기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하나지. 그럼 여기에 도착하는 경우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 한 가지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한 가지죠. 하지만 1과 2가 합쳐져서 여기 몇 가지? 3가지가 돼요. 1과 2가 합쳐져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되겠습니까? 3가지가 돼요. 그러면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는 의미가 없잖아. 그치? P로 가려면 3, 3 합쳐져서 몇 가지 됩니까? 6가지가 돼요. 아,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6가지 경우가 있구나. 지금 선생님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어. 필기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 다시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지. 맞나? 여기 2개죠. 여기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하나. 그래서 총 몇 가지? 3가지. 3가지 경우가 있네.
몇이다? 18가지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방법은 1, 1, 2, 1, 3, 1, 3, 1, 4, 3, 3, 6, 1, 4, 6하고 4 더하면 10, 여기 1, 5, 여기 15, 4하고 6 더하면 10, 여기 1 더하면 5, 여기 1 더하면 6가지, 5하고 10 더하면 15가 되겠고, 여기는 21, 여기는 20, 여기는 35, 여기는 35, 요거 더하면 56, 예. 그리고 35, 35 더하면 70, 그래서 몇 가지다? 126이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 증도 고등수학에서 푸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론은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어. 동자순열이라는 개념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이지. 9팩토리얼을 써요. 그리고 가로 라인으로 몇 개 있었어? 4개, 4팩토리얼. 세로 라인으로 몇 개 있었어? 5팩토리얼. 얘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9팩, 5팩 약분해버리면 남는 것은 9, 8, 7, 6, 5, 4, 3, 1, 5, 4, 3, 1 약분되지? 그리고 남는 것은 이제 4, 3, 2, 1, 4팩토리얼만 남게 되네요. 자, 4, 2, 8, 3, 2, 6 해서 남아있는 수 계산해봤더니 얘 7이 14에다가 9를 곱하면 되네요. 9, 4, 36, 9, 1은 9, 126.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필기 어떻게 나야 돼요? 요걸 필기를 해놓으세요. 요렇게 푸는 게, 요 예를 들어서 요게 솔루션 1이고 그래 저걸로 요게 해놓으면 안 돼요? 솔루션 2예요. 떡하네로? 네? 저건 그 문제가 있잖아. 요 밑에다가 조그맣게 그려놔요. 쟤들. 고등학생은 요렇게 풀어요. 훨씬 편하지? 예. 동자순열이라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수학 하에서. 근데 저것도 적어놔야 돼요? 1, 1 뭐야? 네? 1, 1, 2 막 이런 거 적어야 네, 돼요? 그런 것도 적어야지. 그게 중학생 방법이거든요. 보지 말고 한번 적어봐요. 네.
아직 안 됐어요? 9팩토리얼을 가로가 4개니까 4팩, 세로가 5개니까 5팩. 이렇게 4팩, 5팩으로 나눠버린 개념이에요. 저 위에 있는 9팩토리얼은 왜 나온 거죠? 총 9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로 움직여야지 도착하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됐죠? 지워도 되나요? 네. 네. 자, 그러면요. 우리요, 이제 그 아래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적어도 라는 말은요. 네모 박스 치고요. 화살표 빼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화살표 빼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요.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 적어도라는 말에 들어있는 말은 뭐냐면요. 셋 다 앞면이어도 돼요. 2개만 앞면이어도 돼요. 1개만 앞면이어도 돼요. 뭐만 아니면 되겠습니까? 셋 다 뒷면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3개 다 앞면인 경우, 2개가 앞면인 경우, 1개가 앞면인 경우 이걸 다 구해서 더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처럼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는 문제는 항상 어떤 개념으로 답을 푸시면 쉽냐면요. 전체 빼기 부정의 개념으로 답을 내시면 쉽습니다. 필기 안 하나? 전체 빼기 부정의 개념으로 답을 내는 겁니다. 자, 볼까?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전체 경우 몇 개예요? 2의 세제곱개지. 우리 앞에서 배웠지? 동전 3개 던지면 2의 세제곱개, 주사위 2개 던지면 6의 제곱개. 이런 개념 배웠죠? 그래서 동전 3개 던지니까 2의 세제곱개. 동전 하나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야? 앞뒤, 앞뒤, 앞뒤. 2가지씩이니까 2의 세제곱. 앞에서 배우는데 개념 좀 읽자. 예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만 봐.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인데 우리 13페이지에서 배웠어요. 동전 주사위 던지기. 13페이지 개념을 좀 보십시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지? 이거 숙제 안 했나요? 됐어요. 예. 개념을 좀 읽어, 예솔아. 어? 됐어? 예. 그래서 얘 세제곱개야. 거기에다가 뒷면이 나오는 경우, 첫 번째 동전 뒷면이 나오는 경우 하나, 두 번째 뒷면 나오는 경우 한 가지 경우, 세 번째 동전도 뒷면이 나오는 경우 한 가지 경우. 그래서 답은 몇 가지다? 7가지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전체 빼기 부정의 개념으로 푼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요. 네. 뭐지? 더 나올 수 있지 않아요? 더 나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2의 세제곱 빼기 네.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3개밖에 없어요. 1이잖아. 아니 그니까요. 뒷면이 모두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 봐요. ABC라는 동전이 있어요. 셋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개만 앞면이 나올 수, 아이고 순차적으로 갈까? 2개만 앞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만 앞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지? 그리고 셋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외에 또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세봐요. 전체 8가지 경우 중에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빼버리면 남은 몇 개? 7개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었죠. 이거 외에 또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을까요? 네. 이해됐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술양. 자, 그러면 이제 13페이지 13번 문제 보도록 할 거예요. 13번 문제. 자, 색칠하기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에요. 예. 자, 색칠하기 땡땡 받아쓰기 하기.